그 유전자 변형 곤충의 역사와 연구 동향이라는 주제로 경북대학교 권호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권호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 오후에서 총 7분의 연자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만 이 GM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존 생태학이라고 하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요. 사실은 GM과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앞에 두 분의 연자분들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지만 학교에서 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일반인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저런 것들이 있긴 있겠구나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GM 연구의 필요성이 왜 생기게 됐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연자분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학교에 갑자기 연구실에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해서 오늘 새벽 기차로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혹시 CCC 바이러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처음 듣는, 바이러스가 걸리면 이렇게 백신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면 그 오염된 데이터만 정리하면 된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인데 이게 이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전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코딩을 시켜버립니다. 암호화를 시켜버려갖고. 근데 그게 바이러스 걸려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는데 한 1분 만에 그런 것 같아요. 1분 만에. 저희 연구실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다 파일이 잠겨버렸는데 컴퓨터 한 대당 한 300만 원씩 돈을 내더라고요. 그럼 뭐 한 수천만 원을 들여야만 그걸 열어준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12월 말 12월에 지금 이제 연구 과제 다 보고도 해야 되고 파일들이 다 잠겨서 우여곡절이 많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과학 기술이 발달돼서 인터넷이 빨라지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마음대로 얻을 수 있고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할 수 있지만 이 초고속 인터넷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살다 보니까 바이러스도 그냥 1분 만에 연구실이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과학기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발전을 하면은 플러스 되는 면도 있지만 마이너스 되는 면도 있다. 우리가 득과 실이 항상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GM 곤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7분의 연자분들 중에서 오후에 2분의 연자분이 곤충에 대해서 해주세요. 한 분은 모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분은 누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잠깐 우리 센터장님께서 개회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작물 위주로 GM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아마 곤충이 상당히 많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결국 유전공학 또 유전자 변형이라고 하는 건 유전자라고 하는 재료를 갖고서 엔지니어링을 하는 건데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 3분의 2가 곤충이거든요. 그만큼 좋은 다양성이 넓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마치 우리가 레고 만들 때 그 레고 블록처럼 다양한 유전자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사실은 뭐 여러분들 아까 장구 교수님이 잠깐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온 것처럼 유전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유전학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흔히 창조는 이제 모방의 연속성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연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돌연변이라든가 과거에 어떤 꽃을 심었는데 어떻게 나타나더라. 그것을 우리 인간이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것을 그럼 우리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움직여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유전공학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지구상에서 이러한 유전학의 연구를 또 지금 현재도 진행형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모델이 초파리입니다. 초파리.
여러 앞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장단점, 대동물의 장단점, 물고기의 장단점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인간이 유전학 연구를 가장 먼저 시작한 것,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은 촉팔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이즈도 작고 생활사도 짧고 산란율도 높고 우리 인간이 한 3,000년 걸려서 일어날 일을 1년이면은 곤충은 사이클을 돌려요. 파리는 일주일밖에 라이프 사이클이 안 되니까 50세대를 돌리는데 1년이면 충분합니다. 빠르게 어떤 유전 변형을 시켰다든가 피해라든가 그것이 나중에 집단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실험 동물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라고 하는 그 박소연 씨 올라가실 때도 플라스틱 튜브에다가 초파리 넣어갖고 와서 실험을 했죠. 우주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며칠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소나 물고기를 키워가면서 연구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곤충의 중요성이 앞으로 GM 연구에서는 갈수록 좀 커질 것 같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동물이나 물고기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우리 인간이 타겟으로 하는 것은 식이약용이죠. 즉 인간이 어떤 형태로든 흡수를 하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먹어야 되는 거니까요. 약으로 쓰고. 그런데 곤충은 꼭 식이약용만을 하진 않습니다. 오늘 몇 가지 사례를 또 오후에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우리 지구 생태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활용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생물 안정성과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짧은 시간에 긴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곤충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파리가 이제 실험동물로 쓰이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농업 관련돼서 작물보호, 해충 구제 이런 곳에 이제 불임파리. 지금 현재 이제 유전 공학적으로 하지만 사실 이제 50년대, 60년대는 방사선을 쪼인다든가 해서 불임파리를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오늘 오후에 연자분들이 또 설명을 하겠지만 위생곤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다양한 곤충에 대해서 매개되는 그러한 질병이 창궐 하고 있고 뭐 살인진드기 문제라든가 요새 뭐 외래종 말벌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이따 오후에 그 카밀라 비치 연사님이 이 모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깊게는 안 들어가겠지만 아시다시피 벌써 한 15년 전에 영국에서 이미 유전자 제조한 모기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촉팔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학 연구재료로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유전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표지인자라고 생각합니다. 표지인자, 즉 어떠한 유전적 변형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사실 그것은 제일 먼저 한 것이 여기 나온 것처럼 촉파리가 우리가 공학적으로 넣기 전에 돌연변이 된 촉파리는 눈이 빨간 눈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돌연변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옛날에 우리가 지금 같은 과학기술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표현형이라고 그러죠. 피노티픽하게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먼저 되었던 거죠. 그것을 이제 저희는 응용을 해서 아까 한 것처럼 형광인자라든가 뭘 넣어서 어쨌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인간이 발명한 것은 아니고 발견을 한 거죠. 자연계에 있던 것을. 그것을 응용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이 이제 농업 관련돼서인데 지금도 그렇고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그 옥시텍에서도 모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러한 그 유전자 변형 곤충을 활용해서 농업에 지금 활용하려고 하고 있을 텐데 과거에는 이제 화학 농업을 했죠. 우리 인류가 한 100여 년 동안 화학 농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화학 농약이라든가 비료에 의해서 얻게 되는 이익보다는 생태계 파괴라는 실이 훨씬 더 크게 됐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즉 코스트 베니핏으로 비용 대비 얻게 되는 이익이 점점 그 분기점은 떨어지게 돼서
전 세계가 뭐 서양 같은 경우 한 8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한 10여 년 전부터 소위 말하는 뭐 녹색 성장,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돌아가게 된 이유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해충 문제가 발생을 하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해충 같은 경우에 적절한 그 조절을 안 해주면 매니지먼트를 안 하는 경우에는 전체 작물 생산량의 한 30% 정도로 다운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을 하는 건 좋은데 아무런 방법이 없이 그냥 병해충을 놔두면은 거의 작물 생산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불임을 시키겠다, 스테럴 테크닉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연구가 됐죠. 과거에는 주로 이제 방사선을 쪼여서 했습니다. 방사선을 쪼여서 수컷의 생식 능력을 없앤 상태에서 교배를 시키면 대부분의 곤충들은 이제 교배를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러고서 알을 낳고 죽기 때문에 암컷과 수컷이 교배한 후에 후손을 생산할 수 없으니까 막겠구나. 근데 그게 실패를 했어요. 60년대 미국에서 USDA에서 오랫동안 ARS 그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에서 연구를 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이게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할 때마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 대전에 있는 원자력 연구원에서 곤충을 갖고 방사능을 쪼여봤는데 조금 약하게 쪼이면 효과가 없고 조금만 세게 쪼이면은 다 막 녹고 죽고 기형이 나와서 그 유지가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방법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아주 쉽게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 20여 년 동안 그런 불임 테크닉 연구를 하다가 손을 놓습니다. 연구소가 폐쇄가 되고.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넘어와서 소위 말하는 유전공학에 의해서는 그러한 염려 없이 제네티컬리 유전적으로 불임을 만들어서 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게 상당히 농업 우리 해충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획기적인 건데요. 이것에 대한 안전성만 확보가 된다 하면은 뭐 아마 우리 까밀라 연자님이 이따가 할 때 또 나오겠지만 다양한 그 안전성과 자연에 나갔을 때 문제가 안 되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 인간이 직접 뭐 먹거나 우리 몸에 들어와서 뭐 유전자를 뭐 영향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다만 농업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GM곤충 연구에서 가장 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위생곤충입니다. 메디컬 엔토몰로지라고 해서 위생곤충에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온대지방에서 이제 아열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덜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지금도 수억 명이 말라리아라든가 이 모기 매개 질병에 걸리고 해마다 3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그래서 빌 게이츠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네이처도 나오고 했지만 캘리포니아 얼바인 대학의 그 제임스 앤서니 교수가 이 GM 모기를 갖고 거기는 이제 말라리아를 방제를 하는 그런 것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제 전 지구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이제 질병들이 점증을 하고 있죠 해마다. 여러분들 다 알죠. 살인진드기라 해서 몇 년 전에 막 난리가 났었죠. 올해는 또 이제 외래종 말벌이 들어와서 막 올해만 해도 막 7, 8명이 벌에 쏘여서 죽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아직은 GM 곤충을 이렇게 깊게 연구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제 누에 부분 뒤에 나올 텐데 농촌진흥청에서 오랫동안 형광 누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일본에서 오신 연자님이 이 누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 누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비단 그죠 실크를 뽑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가축을 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가축화된 곤충이죠. 도메스티케이션 되어 있는. 우리가 곤충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나라만 해도 한 2만여 종의 곤충이 있는데 그 중에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수백 년, 수천 년을 계속 해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곤충은 꿀벌하고 누에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제 곤충이 쉬울 것 같지만 그것을 외부 자연 상태에서도 유전자가 계속 들어간다든가 서포트 없이 자체적으로 돌리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생물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누에가 많이 하고 있고요. 일본과 한국에서도 이 부분의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그 염소 우유에서 유전자를 뽑아서 강철 섬유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또 중국에서도 강철 거미줄을 생산하는 누에를 공장으로 바이오 팩토리로 사용을 하면서 강철 거미줄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실을 뽑아갖고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들 아마 그 배트맨 시리즈에 보면은 영화에 그런 게 나오죠. 방에 가니까 거미가 이렇게 딱 해갖고 실 뽑는 게 있는데 이게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게 소재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이제 뭐 이 유전자 변형 곤충을 만들어서 누에를 만들어서 뽑아서 뭐 그죠 방탄조끼를 입으면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사람의 안정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곤충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가지 예에서 보았지만은 직접적으로 어떤 우리가 식품이나 의약품에서 먹는 물론 앞으로 이제 그런 분야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그런 분야보다는 주로 저희가 우리 삶의 질을 윤택하기 위해서 아까 했던 어떤 질병의 퇴치라든가 또 농업의 작물 생산성의 향상이라든가 또는 기초 연구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대동물에 비해서는 좀 그런 공격을 그 어떤 찬반양용의 공격을 덜 받는 그러한 상황인데 앞으로는 아마 이것이 빠르게 늘어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진흥청에서 한 5년 전에 2010년에 곤충전 육성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지금 식약처에서 미래 식량으로서 이제 곤충을 허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이 발표 첫머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항상 저희한테 득이 되는 것도 있고 실이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잘 가이드를 하고 오늘 이 포럼처럼 국가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궁금한 점을 알려주고 하면서 나가는 것이 기술 자체가 좋다 나쁘다 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짧게나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문제 하나 내주시면 됩니다. 뭐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유전자 연구에 사용한 곤충은 무엇일까요? 이 가운데 여자분. 이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초파리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선물을 전달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이제 오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이제 아시다시피 다양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을 끝까지 해주시기 바라고요.